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라디오. 각기 다른 직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살았던 분,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한국 학생의 삶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인데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위해서.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웅 브라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도죠? 2018년? 17년부터 20년까지 방글라에 살면서 유세비 형 옆에서 잘 보필하면서 지냈던 성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글라데시에 오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뭐 이제 파견 오시거나 뭐 직장 때문에 오시거나 하는데, 그쵸.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 때문에 가니까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 이제 웅이도 너도 그런 쪽이니까, 그지? 그쵸. 그래서 나는 좀 궁금한 게, 방글라데시에 가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일단 궁금해. 사실 뭐 누구나 그렇듯이 방글라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뭐 그때 뭐 나무위키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방글라를 검색을 해도 뭐 나오는 거는 뭐 극한 직업, 다큐. 맞아. 네, 다큐 정도까지여서 이제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죠. 근데 또 저는 방글라가 또 첫 해외여가지고 사실 조금의 기대는 있었다. 그래도 처음 비행기도 타고 그랬죠. 그래서 뭐 큰 여행지 같은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궁금은 했다. 많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죠. 가기 전에 막 아버지한테,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안 가고 남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반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선택권이 있었는데 어떻게 갈래 말래를 했는데, 저는 가자고 했었죠. 왜냐면 한국 생활이 조금 지루해져 가던 참이었고, 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때니까 뭐 슬슬 공부도 재미없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따라가게 되었죠. 그러면 좀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왔네, 그래도. 그쵸. 근데 막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을걸요? 해외 가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특히 뭐 코이카나 이런 거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본 거의 대부분의 코이카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언럭키 하신 분들만 방글라데시 오더라고. 그러니까 3지망? 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쓸 수 있는데, 3지망을 방글라데시 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또 학생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머리가 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아가 잘 없죠. 그 시절은 그냥. 그래도 저는 좀 선택을 했었다. 가자고, 따라간다고. 그러면은 처음 딱 방글라데시 작은 공항에 딱 입국했을 때 그때 느낌은 어땠어? 그때 느낌. 그렇죠. 사실 방글라 도착했을 때 언제 딱 도착했으면 실감을 하냐? 딱 비행기 문이 딱 열리잖아요. 딱 걸어 내리면은 공기, 푸텁지근한 공기에 이제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냄새가 딱 흉내오면, 내가 왔구나. 도착을 했구나. 뭐 그때 후회하진 않았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근데 후회보다는 일단 지쳐있죠. 일단은 직항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한 24시간 정도는 쓰잖아요. 뭐 스테이 하면서 저희 중간 트렌치 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미 지쳐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일단 뭘 모르니까
그래서 음, 내려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고 나오면은 이제 막 딱 차 있는데 보면 이제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꽉 서 있잖아요. 전 처음에 어, 그냥 뭐 막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벽돌 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철창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어서 아 이게 어둡구나. 왜 어둡나 했는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다. 어, 그 나도 처음 갔을 때 네, 완전 공감하는 게 네, 네. 일단 그 습한 것 때문에 확 그죠. 네, 처음에 네. 딱 나오면 와 이러고 그 공항 딱 나왔을 때 살짝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한 청량리역 같은 음, 사이즈의 공항에서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는 철조망을 네, 다 이렇게 네. 잡고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와, 그거 보고 와, 이거 좀 무서웠거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음, 처음에. 나도 너 나이 때 그죠. 방글라데시 들어갔으니까. 네, 네, 네. 야,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그지? 가족들이. 그죠. 다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집 같은 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갔나? 이게 아버지가 한 두세 달 먼저 들어가셨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아, 기초를 다 다져놓고, 이제 네. 준비됐다. 와라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국에 오셔서 음, 이제 짐 같이 찾고, 이제 싱가포르 통해서 갔는데, 그래서 뭐 음, 도착해서 막 뭐 헤매고 이러진 않았어요. 어차피 기사도 다 나오고, 집도 음. 들어가면 이제 다 있을 거 있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학교를 갔어요. 아, 도착하고 나서. 진짜? 뭐, 적응 기간? 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응, 다음날? 당연히, 그땐 당연하다 생각했죠. 일단 학생이니까. 학교를 또 어, 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갔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아, 음,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음. 그랬었죠. 보통 근데 진짜 이렇게 파견 오시는 분들, 가족들이랑 오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먼저 오셔갖고 집이랑 이런 음, 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에, 부르시는 에, 에. 경우가 많더라고. 그죠. 근데 너희 집 같은 경우는 네, 한국에서 살다가 방글라로 왔으니까 그러면 네. 한국에 있던 물건들을 다 뭐 컨테이너로 보내서 받았어? 그죠. 컨테이너도 오는데 엄청 걸렸죠. 한 반년 걸린 것 같은데, 보냈을 때. 그러니까, 도착을 어,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짐을. 어,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음식이 점점 진짜 고갈되고 있던 시점에 딱 받은 것 같아요. 그 컨테이너를. 집을 음, 딱 오면서. 그때 이제 집이 조금 풍족해졌고, 그 전, 한 6개월 어, 동안은 거의 난민이었다. 나, 그래서, 어, 그래서 옷 같은 것도 한 일주일치밖에 안 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음, 돌려 입다가 이제 뭐, 그때 이제 옷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치,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또, 형님이 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지. 우리 집이 저, 살짝 네. 바자회 느낌을 아, 항상 가지고 그죠. 있었어가지고, 예. 바자회보다 이제 그 한인 모임의 중심? 그 당시에 그죠. 그랬지. 네, 또 네, 그때 내가 네. 뭐 미니멀리스트라고 막 깝치육될 아, 때였어가지고, 그거 뭐 포기하신 이것저것 거예요? 다 풀어주고. 씨. 형님, 결혼하니까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아, 없더라고. 그것도 중반 얘기죠. 그치, 그치. 이 예, 얘기 나중에, 예, 예. 한번, 또 썰을 형님, 좀 풀도록 예, 하고, 예. 그럼, 아버지가 어떤 일로 가셨었지? 아버지는 이제 공기업 다니시면서 이제 도로건설 쪽 해서 거기 이제 도로건설. 감리단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뭐 음, 다 다리가 완공돼서 잘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음. 힘든 직장은 아니셨어서. 근데 내 기억 속에는 내가 그래도 너네 예, 집에 예, 몇 번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예. 항상 좀 출장 아, 가셨거나 그죠. 아니면 되게 늦게 예, 예, 오시거나 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뭐 다카에 어, 계셨던 거 아니고 이제 시골 쪽에 계셨어요. 그 파드마강 그쪽에 음, 계시면서 아버지 뭐 거의 계실 땐 좀 계시는데 그래도 한 주말에 보통 오셨고 평일에는 거기 음, 계셨다 현장에. 그래서 뭐 아마 음. 자주 못 뵀을 것 같아요, 그죠? 형님도? 한두 번 뵀던 것 같아. 한두 번 음. 뵀었던 것 그죠. 같은데, 그 파드마 강에 있는 다리를 아버지가 건설하신 건가? 그쵸. 근데 이제 감리로 가신 거죠. 건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음, 맡고 한국이 감리단. 음, 그래서 아,
네. 아버지가 엄청 나이스 하셨다는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 되게, 막, 그죠. 어머니도 그렇고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가지고. 잘 챙겨주셨다. 두루두루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네. 방글라데시까지 왔으니까 네, 네. 온 다음에 이제 학교에 아무래도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좀 처음에 적응하는 게 힘들진 않았나. 그런 거 하나랑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먼저 얘기해 줄래?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하려고 아까 말을 잠깐 멈췄는데 그 학교 딱 그 다음날 바로 갔다 했잖아요. 학교를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이 있었죠. 아,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거 인사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치. 그것도 제가 다닌 학교가 그래도 인터내셔널 스쿨은 맞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도 하고 애들도 다 영어를 쓰는데 하고 전 들었어요. 그렇게 쓴다고. 영어를 쓴다고. 근데 가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서 인사말까진 잘했어요. 딱 들어가서 반에다가 짐을 놓고 딱 앞에 나와서 뭐 헬로 했는데 그러고 이제 뭐 수업이 어떻게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애들이 몰려들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버르면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 무리들이 와요. 형들이. 그래서 바로 앉자마자 너 롤 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나 됐다. 나 영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좀 편하게 스타트가 좋았죠. 에베네셀을 다닌 거지? 그죠. 웬만하면 에베네셀 다니까요, 사람들이. 에베네셀을 굳이 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근데 이제 그분 자녀가 이제 에베네셀을 다녀가지고 최초로 그래서 뭐 같이 따라간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뭐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비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치. 네. 국제학교 중에서는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실 남들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 않나. 그래서 전 저희 학교 좋았어요. 한국인이 많아서. 근데 이제 수업은 다 영어로 하니까 그게 좀 그죠. 어렵지 않았나, 처음에? 그죠. 처음에는 한 몇 달 동안은 아예 안 들렸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일단 들리는 건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뭐 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어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제 말은 아직 안 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늘 수가 없는 게 뭐 맨날 한국인들이랑 노니까요. 형 누나들이랑 반에 있는 친구들 한국 애들이랑만 노니까 거의 뭐 영어는 늘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영어를 확 늘렸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그치. 네. 근데 나랑 그래도 꽤 갭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느꼈거든. 나도 방글라데시 그 고등학교 있을 때가 차라리 나를 그 한국인이 없는 학교로 나를 밀어붙였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재밌게 보내진 못했을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냥 하루하루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그쵸. 학교는. 그 같은 반에 뭐 한국인이 몇 명이었고 외국인이 몇 명이었어? 이게 에베네셀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쫙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은 또 한 개씩이고. 그래서 저가 아마 8학년으로 들어갔는데 8학년에 애들 해봤자 한 10명? 전체적으로 저까지 해서 10명? 10명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한국인이 그때 한 4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들어가면서 한 5명 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가? 4명? 5명? 네. 그러니까 그쯤 됐던 것 4-5명. 네. 그러니까 이게 늘 수가 없는 구조긴 해.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마음 먹고 했으면은 늘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학교 끝나면은 뭐 친구들 그 한국 애들이랑만 노니까. 그쵸? 근데 너가 이제 한국 교육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와서도 교육을 네, 받았잖아. 네. 제일 다른 점이 뭔 것 같아? 제일 다른 점 아무래도 그 반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게 위아래로 엄청 친했던 것 같아. 위아래로 이제 막 8학년인데 막 뭐 12학년 반 들어가서 이제 형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축구를 해도 그냥 다 같이 노니까 일단 그게 제일 다르고요. 한국이랑은 비교를 했어요. 왜냐면 한국은 뭐 선배랑 그렇게 친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다르고. 그쵸. 수업도 요즘 고등학교랑은 또 비슷한 것도 있을 텐데, 그래, 저 때만 해도 과목들이 다 필수였잖아, 한국에서는. 그냥 애들 다 똑같은 과목을 듣고, 근데 이제 방글라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과목을 여러 개 선택해서 들으니까, 뭐 그것도 좀 다르다면 다른 건데, 요새 또 한국 고등학교는 또 선택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원하는 수업, 뭐 고교학 전제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다른 것 같다. 너는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 막, 한국의 요즘 학생들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뭐 이런 삶을 그죠, 살았었나? 그쵸. 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상위권에 속하던, 근데 뭐 중학교 때라. 사실 뭐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중학생처럼 살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애들 중에 하나였죠. 뭐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자고 일어나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글라 가자는 소리가 나왔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예. 그럼 방글라데시 가서는 뭐 과외나 뭐 학원 이런 거 안 했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일단 없을 뿐더러 과외가 말고 이제 학교 초반 1학기 때는 뭐였지? ESL이라고 기억나세요? 그치. 그 영어 못하는 애들은 추가 수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인 형님한테 들었어요. 참모 형한테 들었어요. 참모 형한테. ESL. 그래? 네, 참모 형한테 기본적인 걸 배웠죠.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부터 이제 뭐 기본적인 과목 같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베이스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국어로는 만약에 수학 같은 것도 한국어로는 잘 알지만 뭐 영어로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학문 자체를.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베이스를 배웠죠. 뭐 단어 같은 거, 뭐 이런 거고 뭐 그런 거 정도 한 학기 정도 받았죠. 그거 빼고는 뭐 학교 뭐 한 3시에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는 자유 타임이니까 천국이었죠. 천국. 근데 이게 나 때는 또 이거 나 때 얘기하게 되는데 나 때는 어떻냐면 그 영어를 처음에 아예 못하잖아 한국 애들이 왔을 때 그러면은 걔네가 바로 수업에 들어가면은 이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 처음 온 애들을 다 그냥 아예 수업을 안 들이고 ESL만 듣게 했어. ESL 선생님이 진짜요? 따로 있고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그 점수에 맞는 학년으로 넣었어. 그래서 어떤 애는 막 2학년 꿇기도 하고 한 학년 꿇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 근데 나는 너가 진행한 방식이 맞는 것 같거든.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일단...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구나. 방글라데시 학교에서 뭐 이제 한국처럼 뭐 그런 뭐 학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학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여가 시간에 제일 많이 했던 건 뭐야? 제일 많이 했던 거 그냥 진짜 게임밖에 안 했죠. 게임. 네, 롤 한창 했었고. 근데 이제 또 방글라가 인터넷이 느리다 보니까. 근데 형님 또 게임 잘 안 하시잖아요. 해도 막 옛날 거 막 와우 하고. 옛날 거라니. 옛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님 진짜 그때 많이 배웠던 게 요즘 애들 또 그런 걸 모르더라고. 막 옛날 형님 막 파워캐 기억나세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네, 워크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 나이 때도 파워캐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형님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런 옛날 이제 선진 문화들을 좀 일찍 받았다. 그리고 선진 문화.
예절 교육을 확실히 받았죠. 제가 형님들한테. 그래서 아, 좀 배운 게 많았고, 그래서 뭐 여가 시간에 해봤자 게임이었고, 아, 맞다. 인터넷이 느리니까 롤을 음. 하잖아요. 어, 그러면 핑이 막 150이 고정이었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싱가폴 서버를 써요. 그죠? 방글라에서는. 그치. 서버가 그치, 방글라 그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음, 싱가폴 서버를 딱 들어가면은 핑이 일단 기본적으로 150이 깔려요. 그러면은 음. 이제 스킬을 쓰려면은 2번 눌러야 돼요. 스킬을. 그래야 하나 나가고. 어, 네. 아, 네. 정전이 되니까 거의 여름엔 하루에 맞아, 한두 맞아. 번씩. 그래서 이제 맞아. 정전되면은 사실 답이 없죠. 그때부터는 진짜 음, 뭐하고 놀았더라? 정전되면. 집에는 그런 거 없었어? UPS, IPS? 아, 저희 풀 제너레이터였죠. 아, 그러니까 아, 첫 번째 집은 어, 아니었고, 첫 번째 집은 진짜 그 기본적인 거, 팬만 돌아갔던 것 같아요. 팬 정도만. 근데 음, 이제 두 번째 집이 풀 제네로로 가서, 그때 이제 저희 집으로 다 모였죠. 정전 나면. 음. 그랬던 게 또 기억이 그, 나고. 예, 예. 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예. 방글라데시가 전기가 자주 나가서 집에 발전기가 하나씩 있고요. 또, 발전기 전에는 그 UPS, IPS라고 잠깐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터리? 음,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어, 인터넷 속도 얘기해서 예, 나오는 예. 건데, 너희 때랑 이제 또 나 때 얘기를 하자면, 음, 2007년도에 아, 방글라데시가 어땠냐면, 예, 예. 그 당시에 막 메이플이 유명했었어. 우리 음, 애들 예, 사이에서. 그래서 예. 메이플을 하는데, 진짜 인터넷 속도가 5kb에서 30kb가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메이플 들어가서 그 슬라임을 막 죽이면 아이템이 막 떨어지잖아. 그럼 그걸 예, 지나가서 쭉 먹는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그게 다 들어와. 예, 예. 어,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이제 인터넷이 필요 없는 뭐 워크래프트나 예, 예.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같은 거를 했던 거고. 그죠. 어, 그치.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너네 때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게 예, 있고, 그거를 TV에 연결하면은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었어.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그냥 하루 종일 다운받는 거야. 20kb로 예, 다운받으면 한 예. 하루 정도 걸리거든? 한 편 받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받아갖고, 드라마 한 편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예. 팔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진짜요?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넣어줘서. 넣어주고 판매하고 아, 가져가서 진짜. 집에서 보고. 아, 그런 게 그런, 있구나. 그런 시스템이었어. 지금은 뭐, 음, 한국 TV 뭐 예, 예, 연결해가지고 다 예, 예. 보는데, 그때는 그 정도의 속도가 안 나왔었어가지고, 음, 그런 게 또 사업이었다. 그런 게 그래서, 있었구나. 그래, 너네 때는 풍요로운 거야. 와, 저기 어떤 삶을 살아온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옛날 오케이. 얘기가 진짜 안 음, 믿기거든요? 근데 또 어, 제가 살던 방글라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살짝 군대 썰 듣듯이. 음, 어, 그치. 어. 그치. 지금도 많이 바뀌었을 거야, 아마. 너가 졸업한 지금 지 얼마나 됐지? 저 진짜 오래됐죠. 제가 나온 때가 19년도에 나왔어요, 19년도에. 그러면 진짜 꽤 오래됐구나, 너도. 네, 많이 됐죠. 저도 지금 심성하면 7년 된 건데, 7년, 8년. 19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들어보니까 뭐 지하철도 만들고, 지상철? 지상철이 예, 생겼어. 예, 그러니까. 어, 상상할 수 없던. 제가 그래도 공사할 때 있긴 있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음, 제가 딱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그 보슌도라 그 사이드 게이트 쪽에 자무나 푸처파크 열었잖아요. 그거 열 때쯤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뭐 오픈 초기였어가지고, 어.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너가 조문아 열기 초기에 있었어? 뭐 열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들어갔다고 막 그랬던데. 아니에요? 아, 진짜?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어. 네, 뭐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네랑 조문화 간 기억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막 네, 많진 않았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신기하네. 거기도 자주 갔죠. 거기 놀이공원. 음, 거기 4층에도 있고, 밖에도 있잖아요. 야외도 있고. 이제 야외 놀이기구 중에 엄청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네? 회전그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는 한국 에버랜드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 이용권이 아니라 하나씩 사잖아요, 티켓을. 이거 타겠다, 저거 타겠다. 그러면 그거를 한 2,000원, 3,000원 주고 사서 앉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최소 인원이 있어요. 최소 탑승 인원. 맞아.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한 5명이 가잖아요? 그럼 최소 인원이 한 7명, 8명이에요? 그러면 남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타서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면 땡볕에 한 30분 앉아있어요. 진짜? 네, 그러면 앉아있으면 언제 오지? 이러고 몇 명 더 타면 이제 그때 한번 돌려주고. 그거를 탔구나. 너는 방글라데시가 전기 나가는 것도 알면서 그걸 탔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형님 안 타보셨어요? 뭐? 저희랑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조문화 4층 가서. 조문화 4층에 있는 건 탔지. 실내에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거는. 그게 진짜 무서운데. 진짜 근데 실제로 외부에 있는 놀이기구 타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그 롤러코스터인가?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알았나? 그때 타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아마 알아도 탔을 것 같아요. 그때 중고딩 시절이니까 알아도 타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스릴이지. 그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도파민을 막 채우고 그랬었죠. 그렇지. 그러고 또 나는 방글라데시 학교 생활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생각보다. 우리 너 있을 때도 막 족구하고 그죠. 축구하고 이랬던 축구하고, 기억이 되게 많거든. 그죠. 그 조만한 뭐라 하죠? 운동장도 아니죠. 그냥 조만한 학교 공터에서 이제 공도 그치, 열심히 한 테니스장만한 데서. 그죠. 족구도 하고 족구는 할만했어요. 족구는 재밌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축구를 어떻게 했나. 그래도 풋살이죠. 풋살 사실 좁은 데서. 그치, 풋살 재밌었다. 했지. 근데 이제 주말마다는 그때- 락구에 나가고. 락구에, 그지. 네. 우리 또 락구에라는 네. 또 동호회가 있습니다. 한인 축구 동호회. 축구회가 그죠. 아시들 거기 잘 쳤죠. 한 썰을 풀어보자면 한국에 프로리그 뛰시던 축구 선수가 왔었어. 형님 왔는데 락구에서 막 오라 그러는 거야. 오라고. 제가 알아요? 제가 알죠. 들었던 것 같은데. 너가 알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형님 가자마자 골키퍼 시켜가지고. 진짜요? 골키퍼를 시켰는데 골을 한번 먹은 거야. 그랬더니 막 거기 락구에 계신 분이 뭐 축구 선수가 이거 골을 먹히냐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형이 그러면 저 제 포지션에 넣어달라고 막 그랬더니 그건 반칙이라 안 된다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락구에는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진짜 치열하고 그 실력들이 아주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거 재밌었죠. 아저씨들, 락- 애기들 지금 생각하면 애기들 놀아주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랬죠. 또 토요일마다 갔었던 것 같은데. 너가 아까 말한 거가 또 방글라의 좀 장점인 것 같다. 이게 어른들이랑도 교류하고 그죠. 선 후배랑도 교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커뮤니티가 좁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장점이죠.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끈끈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또 개인주의 사회에서 한국에서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았다. 그치. 지금 졸업을 하고 다시 한국에 갔잖아. 저는 1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래? 너 먼저 갔어? 졸업 안 했어? 11학년까지만 다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러면 너는 특례 이런 거 못 받았어? 받았죠. 저는
딱 그 기간 어. 딱 해서 받았죠. 받긴 3년 받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뭐 내신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시험으로 봤죠. 지필로. 예.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어떻게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례는 맞는데 특례도 종류가 두 개잖아요. 서류로 가는 전형이 있고 이제 지필 전형이 있는데 지필은 이제 수학 영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수학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처음부터 공부한 거죠. 저도 고등학교 수학을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딱 와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였어요. 한국에서 또 학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와서 딱 한국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는 수학을 못 따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물어서 예, 연말을 했죠. 한국 고등학교 수학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서도 수학을 네. 배웠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됐어? 조금 있는데 뭐 한국 수학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훨씬 없죠, 훨씬. 수준이 높다. 네, 수준이 높죠. 한국계. 그래서 좀 충격을 받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열심히 놀았는데 뭐 그래서 항상 저는 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방글라도 이겨냈는데 이거 못할까 싶어요. 그것도 최대의 수학이죠. 방글라 갔다 오면서 얻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만 네. 살았으면 그런 생각 못 했을 수 있는데 내가 또 너 하면 기억나는 게 너가 친구들 뭐 뭐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호주 여행 갔다 왔었잖아. 방글라 그쵸. 있을 때. 그쵸. 나는 그거 그때 맞다. 진짜 너 미쳤다고 생각했거든.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형. 그 데리고 이번 여름에 호주 가자.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혼자 갔다 왔어요. 아, 그래? 네, 혼자 갔다가 와서 이제 좀 용기가 생긴 거죠, 이제. 그것도 최대 수학이죠. 이제 막 해외 여행이 두렵지 않고 뭐 외국인이 두렵지 않고 이런 게 또 제일 크지 않나. 그래서 여행도 많이 무슨 마음으로 혼자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특이한 거죠. 그냥 믿고 보내준다는 게. 그치. 근데 부모님이 가라고 떠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뭐 절대 그러진 않죠. 그래도 금전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줬지만 그래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과외를 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모아다가 했었죠. 방글라데시에서. 네, 방글라데시에서 왜냐면 저도 그래도 한국 수학 중학교 과정은 다 하고 왔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꼬맹이들 모아다가 이제 한 명씩 1시간에 500다카 받았어요, 저는. 지금으로 하면 얼마죠? 한 6,000원, 7,000원 될까요? 한 7,500원 정도 될 것 같다. 시급 그렇게 받으면서 꼬맹이들 수업을 한 걸로, 근데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해외여행도 좀 다녔죠. 야, 너는 진짜 미쳤다. 그 나이에 과외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코 묻은 돈으로 여행 갔다 오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얼마 안 되고, 한 절반 이상은 지원해 주셔서 갔죠. 근데 막 초호화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 게스트하우스에 잤어요. 그치. 가서.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방 같이 쉐어하면서 외국인들이랑 그랬죠. 그 사람도 어이가 없겠다. 중학교 3학년 애가 와가지고 혼자서 게스트하우스 있는 거 보면. 그쵸. 근데 또 받아주는 대로 갔었고, 다 연락해가지고, 나 몇 살인데 되냐. 그때 좀 성격이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요즘은 좀 자제하면서 삽니다. 그래. 이제 모험을 또 안 좋아해서 요즘은 또. 근데 방글라가 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회가.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뭘까요? 살짝 무법지대? 그러니까 배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치. 거기서 약자로 찍히는 순간 이제 주변에서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없어도 당당하게 좀 살게 되지 않나.
그때 그럼 그런 이제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된 그죠. 거네. 그쵸. 아, 멘탈과 악조건을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나오고 이럴 때가 많았잖아요. 음, 그때 좀 버티는 걸 좀 많이 배웠고, 그렇죠. 됐다. 그래. 난 그때가 너무 신기했었어. 너가 그 한 살 많은 형 데리고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근데 너는 모르겠지만 그 한인 어른들 사이에서는 엄청 큰 이슈였어. 이제 그래요? 학생이 호주를 갔다 왔는데 와 얘는 그 뭘 해도 될 놈이다라는 그 평판이 있었거든. 그래요? 또 처음 듣네요. 그런 소리는 몰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방글라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완전 마인드, 멘탈을 좀 배웠고 방글라데시에서 좀 그래도 좀 부정적인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가요? 근데 사실 군대 때랑 또 똑같은 게 그때 생각하면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다 미화가 됐다 해야 되나? 그냥 사실 하루하루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진짜 그 환경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더 그냥 순간순간 짜증이 나.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나오고 뭐 물을 틀었는데 수도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때 피부가 그래서 제일 안 좋았던 게 피부가 진짜 뒤집어졌었거든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래서 형이랑 저랑 형님이 되게 많이 뭐 챙겨줬잖아요. 뭐 이거 발라라. 사실 뭐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생수로 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샤워는 이게 필터를 아무리 껴도 금방 노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바르고 이래도 또 사춘기다 보니까 어쨌거나 여드름이 나는 건 나는 건데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여드름이 나오냐 물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다 너. 지금은 그죠 뭐 피부과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 그런 거. 나도 그게 진짜 힘들었어. 나도 장난 아니었어갖고 한국 갔는데 아빠가 나한테 성게라 그랬어. 성게. 진짜요? 나도 그때 막 그래서 진짜 낮에 만나는 거를 좀 싫어했고 사람들을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근데 한국 오자마자 괜찮아졌어. 그때 나 군대에 왔을 때 확 좋아졌거든. 근데 확실히 물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제가 거기 음식을 아예 못 먹었어요. 방글라 음식을. 뭐 비리아니 뭐 이런 거를 아예 손도 못 댔고 탄두리 이런 것도. 그래서 음식이 좀 힘들었죠. 음식 같은 게 아예 그런 걸 못 먹으니까. 음식이 힘들었다.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그래서 컵밥 먹고. 저 케이크컵밥 먹고. 케이크컵밥. 형님 저랑 한 거 카톡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위로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돈부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 메뉴 시킨 거. 진짜로. 그렇지. 한 반년 동안은 돈부리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라지 사이즈의 콜라 하나. 우리 식당에 화이트보드가 있어. 그러면 뭐 이름 적고 거기다가 돈부리 대자 이렇게 있는데 너 거는 항상 안 지웠었어. 칠판에서. 매일 먹었어. 그래서 그때 형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그렇죠. 한국이랑 달랐던 게 학교가 점심을 안 줘요. 급식을 안 주니까. 그렇지. 무조건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 또 저희 반에 그 방글라에 한식당 2개 있잖아요. 딱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투탑 대장금과 궁. 그치. 의 자녀들이 저희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퀄리티가 진짜 좋았다. 그냥 또 그 두 분은 또 성골 또 귀족 출신이라 그런 거 안 드시거든요. 매일 먹는다고. 그럼 이제 저랑 그 같은 반 애들 불가촉천민들 가가지고 촉촉촉 해서 막 맨날 새우튀김 주워 먹고 제육볶음 주워 먹고 진짜 맛있었죠.
도시락은 같이 먹었었지, 애들이랑. 그쵸. 도시락 거의 같이 먹었고, 음, 저는 보통 김밥을 많이 싸갔는데, 음, 또 방글라가 또 돼지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데가 아, 없어서. 햄을 넣어도 음, 햄이 되게 귀했다.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 도시락 먹는 게 좋아했습니다. 좀 힘들 그래서 수 있지. 예, 예. 제가 음,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살도 확 찌고 그리고 음, 밖에서 먹어봤자 맨날 패스트푸드 그 햄버거랑 치킨 진짜 많이 먹었죠. 그치. 어, 나도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은, 예. 물만이 영양이 아니라,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먹어서 안 그러니까요. 좋아진 것 같기도 예, 해. 예, 예. 맞아요. 어, 그치. 도시락 얘기를 하니까, 예, 내가 그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다 했잖아. 예. 예. 내가 그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분들이, 예, 학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분들이, 와, 예. 진짜 드디어 내가 졸업을 했다. 음, 도시락 싸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그러셨거든. 뭘 싸야 되나. 근데 그죠. 그거 나오고 나서 졸업했다. 음, 고맙다. 예,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었지. 예. 그래. 나중에 예. 다시 너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넌 방글라데시를 갈 것 같아? 기억을 들고 가요? 아니, 그냥 가야, 그러니까 그때 음. 선택을 한다면? 기억을 다 그냥 들고 그때 갈 수 선택. 있어. 그래요? 그럼 가죠. 그거는 뭐 방글라가 아니어도 그건 가는데, 그거는 살짝 밸런스 음. 붕괴고, 그래도 어느 그래? 정도, 그쵸. 그냥 무조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누구든 돌아가죠. 어디든. 근데, 음. 그냥 그때 선택을, 그렇게 물어보면은 좀 고민은 될 거예요. 그때 선택을 후회하냐, 안 하냐. 갔다 온 방글라로 거를. 갈지 안 예, 갈지를? 예, 예, 예. 왜냐면 제가 가자 했었으니까. 음. 저는 후회를 안 하는데 아마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셨죠. 갔을 때. 어, 어머니가 왜 힘들어 하셨을까? 아, 보통 다 그랬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이야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음. 책임이. 가면은 해외에서 내가 이걸 음. 이겨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딱히. 근데 이제 음.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위치라는 게 참 방글라에 가면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본인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이제 얘네 학교 보내야 되지. 도시락도 싸야 되지. 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지 않았어. 근데 뭐 좋은 경험이었다 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가족들이 그거 갔다 옴으로써 예. 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예. 방글라데시는 조금 그 성격이 그 외향형인 음, 사람이 왔을 때 좀 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근데 내가 경험한 너의 어머니는 예, 굉장히 예. 조용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힘들 수도 그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예, 예. 합니다. 근데 또 그래. 주변에서 잘 챙겨 주셔가지고 한국 분들이 음, 그 그치. 커뮤니티에서 예, 예. 한국 사회가 그래도 좀 예. 건강하다고 생각이 아유, 드는데, 그럼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예, 방글라에 있는 한국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 아니, 내가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더라고. 개종하셨어요? 아니, 아니, 왜 소문이 개종을, 돌지? 내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네. 그 내가 봤을 때는 내 이제 방글라데시의 오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요셉이가 무슬림 와이프랑 결혼을 했대. 살기 음. 힘들 거야. 이게 힘들 거야 하면서 한 음. 집 한 집 건너다 보면은 이제 개종을 했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근데 이건 어느 한인 사회에 가도 있는데 네. 난 특히 방글라데시가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여자분들이 와서 막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뭐 다른 집 가서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하거나 하니까 이제 가십거리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커뮤니티나 소문이 너무 빨리 돌아요. 방글라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글라 또 좁으니까 더 돌 수도 있는데 좁아서. 네, 소문이 진짜 빠르고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와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치. 네. 근데 남자인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크게 느낄까 싶기도 하고. 이거 얘기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 방글라데시 사회가 좁다. 학교도 뭐 한 반에 뭐 10명,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했을 때 우리 또 그 티네이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또 연애 아닙니까? 연애? 아, 그죠. 이거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뭐 누구의 연애사 지금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치, 그거 그치. 있어요. 그냥 네, 느낌은 뭐냐면은 소문이 빠르다 했잖아요. 요거랑 연애랑 합쳐지니까 야 누구랑 사귄대 하면은 제가 듣잖아요. 그럼 이미 깨져 있어. 이미 잘못돼 있거나 그치. 아니면은 그리고 좁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돌려 사겠죠. 그치. 그게 좀 커. 네, 그게 좀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적이 있죠. 또 도대체 어디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말을 돼요. 그러니까 돌려사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학교 자체가 그 환승연애 스튜디오야 거의.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동물의 왕국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전전 남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남자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허락이라기보다는 보고 결제. 이제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제 형이 또 전전 남친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다. 요거를 예전에 이제 형님 집에서 남자애들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다른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대회의를 한번 걸쳐서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네. 너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때도 그랬고 그냥 그게 나는 그 나이 때 본성인 것 같거든. 이제 누군가 좋아하고 사귀고 그죠? 하는데 그죠? 이 방글라데시 학교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뭐 헤어지면 그냥 남남 또 친구끼리도 싸우면 배신 이러는데 여기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리고 한 반이 다음 학년 가면 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관계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좋은 점은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안 좋은 점은 그걸로 힘들어하는 애들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 그죠. 근데 너네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때도 아직도 내가 그 같이 있는 동창회를 가잖아? 그럼 애들이 우리 반 동창회는 가능한데 에베네셀 동창회는 불가능하다. 형님 때도 그래요? 똑같구나. 당연하지. 환승연애 시즌 너네가 뭐 6면 우리가 한 2 정도 되는 거지. 그렇구나. 단점이자 장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다. 역시 사랑은 그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핀다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맞아요. 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커뮤니티 안에서 사랑이 꽃피우다 보면은 어쩌까 비프가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너무 보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CC를 진짜 경계를 해요. 진짜 PTSD. 진짜 줄 때려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좀 경계를 하게 되는. 나도 그랬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나왔어.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 비상탈출 버튼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도 있고. 뭐 좋다면 또 좋은 거지 않을까? 미리 경험함으로써 성인 돼서 그런 상처를 좀 면역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뭐 좁은 군대 안에서 뭐 소문이 돌든 말든 그런 걸 좀 면역이 됐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가 나한테 했던 드립 중에 제일 그거였던 게 내가 한때 막 미니멀리스트 하다가 그 당시에 내가 그 장거리 연애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가 형님 그 미니멀리스트여가지고 여자친구까지 정리하셨냐고.
제가요? 야, 너가 그랬어, 너가. 어. 기억도 안 납니다, 이. 그 당시에 갈- 그 방글라데시가 음, 서로 뜯어먹는 왜냐면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 그 장난의 수위가 굉장히 그래요? 하이에나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음. 어. 사실 원래 뭐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한다고. 근데 형님도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형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그래. 네, 심심하니까 할 얘기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또 남이 힘들 때는 또 가서 열심히 옆에서 우리 막 위로해주고. 그럼요. 네. 학교 생활할 때 좋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네. 내가 집에 치료대를 해, 친구를. 네. 그리고 뭐 그 친구가 자고 가잖아? 그러면은 부모님이 밥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애 가면은 청소하고 이불 깔아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부담스럽단 말이야, 부모님들이. 맞네. 근데 방글라데시는 아야 제도가 있으니까 아야 누나가 다 그러네요. 해주잖아. 뭐 빨래도 해주니까 뭐 맞아요. 아들 친구가 와서 뭐 수건을 몇 개를 쓰던 자고 가던 뭐 난리를 치던 상관이 없는 거야. 또, 그래서 난 네. 그거에 대한 그러네. 자유도가 있었어서 더 그죠. 사이가 좋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었던 적이 잘 없어요. 방글라에서 무조건 뭐 형들이든 뭐 친구들이든 무조건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맞아. 좋았죠. 네. 거의 혼자 있었던 적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한데 모여서 그냥 하루 종일 뭐 놀든 얘기를 하든 뭐 술을 마시든. 내가 기억나는 게 너가 가기 전날이었어. 그때 우리 집에 왔어, 너가. 근데 그래요? 다 그때 들어 있었어. 막 그냥 에어컨 켜놓고 다 방에 다 이렇게 넓어 누워져서 막 자기 할 말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너가 가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라 그랬어. 뭐요? 그 당시에.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거를 가기 전에 꼭 하고 싶다 그랬었거든. 제일 방글라스럽다고 이게. 그쵸. 항상 그냥 아무런 약속을 안 잡고도 그냥 한데 모여서 그냥. 맞아요. 우리 집에 와서 그때 막 운동하고 그랬었잖아, 한때. 꽤 열심히 했어요. 꽤 열심히. 물론 짐작하면 그때 열심히 했지. 그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저희 막 그 유튜브 틀어놓고 기억나세요? 그 막 시간 세주는 영상 있잖아요. 데스런. 데스런 네, 보면서. 재미어트. 재미어트, 맞아. 힘콩. 네. 그래, 그거 보면서 턱걸이하고. 네, 턱걸이하고. 네, 형님 유튜브 하던 게 저는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뭔가를 자꾸 판을 깔아주시니까 저희끼리 재밌게 놀았죠. 그래서 우리만의 작고 소중한 채널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치.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은 이제 너로 시작했지만 이거를 친구들과 공유해갖고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갖고 좀 썰 풀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사실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그러니까 사실 저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만나면은 항상 그 생각 하잖아요.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은 진짜 웃기긴 할 텐데. 그치. 뭐 수위 조절. 그때 친구들 만나면 방글라 얘기밖에 안 하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죠. 왜냐면 또 그게 제일 임팩트가 셌고. 그리고 기억 안 났던 것들도 이제 남이 살짝 물고 터주면은 갑자기 기억이 막 오면서. 그치. 그게 좀 크니까. 사실 유니크한 경험이잖아요. 좀 추억 여행한 것 같아, 오늘도 뭔가 느낌이. 너가 그러면 가장 재밌었던 썰 같은 거 있어? 기억나는 것 중에? 오늘 또 다 풀면 안 되니까 키워드만 던지면은. 오케이. 그때 형님 케이크업 할 때 그때 핫발 크게 났잖아요. 시위가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형님 가게 옆 가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걔들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근데 형님 가게만 살리려고 앞에서 음료수 나눠주고 그 시위대들한테 시위 구호 외치면서. 맞아. 그게 제일 재밌었죠.
맞아. 나 그때 네. 진짜 살라고 막 네.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려가지고 우리 가게 오면은 네, 네. 진짜 데모하는 애들 우리 가게 오면은 내가 다 저 공짜 음료수 준다. 그러니까 형님 막 1295 외치면서 나눠주고. 이 사건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뭐 정부에 대한 시위가 아니라 그때 그 버스가 학생을 쳐갖고 버스, 죽어서 예, 교통 관리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시위였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 이런 거 아닙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가 네. 지금 너와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지.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방글라에 가야. 그리고 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방글라에 끌려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한테 뭐 너가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좀 위로 아닌 위로,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준다면. 또 너무 오래돼서 요즘 실정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오라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너 어딜 가나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그렇게 안 좋은 곳은 아닙니다. 다 살아 볼만하고 특별한 경험이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인생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뭐 해외 살다 왔어 그러면 어디? 그러면은 말하면은 방글라데시 하면은 일단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면 좀 이런 얘기 해주고. 그리고 또 했으면 좋았던 게 좀 일기 같은 걸 써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방글라에서 진짜 재밌었던 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작게라도.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뭐 그냥 저희끼리 재밌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좀 일기 같은 걸 썼으면은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들이 더 생각이 나지 않을까. 사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혼자 막 생각을 하니까 안 떠오르다. 근데 이제 또 형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속으로. 그치.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더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우리 또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은 시간이 있고 또 재밌는 썰이 이제 오늘 이후로 생각이 많이 날 거야. 네, 조금씩.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좀 중구난방으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하나하나 주제를 잘 깊게 얘기하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방글라데시에 대한 에세이집이거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긴 했는데 그게 제목이 안녕 방글라데시. 괜찮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뭐 학생으로 왔지만 또 와서 추억이 생겼고 또 나름 살만했고 인생에 도움도 됐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편 우리 서웅 학생 귀중한 스토리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영상 조회수 괜찮으면 고정 게스트로 뭐 이거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할 거 있으니까요. 또 하면 되니까요. 할 말은.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해주신 우리 서웅 학생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꼭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따.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라데시